최연소 아이돌 부부로 화제를 모았던 최민환과 율희. 지난해 12월 돌연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 유튜버가 이혼의 귀책 사유가 율희에게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비난이 쏟아지자 율희 역시 전 남편 최민환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갑자기 그 돈을 기분이 좋다고 저한테 꽂는 거예요, 가슴에. 그 나중에 그런 사건을 알고 보니까 그런 술의 주정도 습관이었던 거죠. 두 사람의 폭로전 결국 경찰 수사로 번졌습니다. 네, 밴드그룹 FT 아일랜드의 최민환 씨가 전 아내의 폭로로 성매매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결혼 생활 당시에 최 씨가 유흥업소에 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는데요.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뉴브 사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유진 변호사 그리고 SBS 신정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 기자. 네. 최민환 씨, 전 아내였던 율희 씨, 둘 다 이 아이돌 출신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두 사람이 같이 또 TV에 나온 적도 많아서 아시는 분 많이 아실 텐데, 자, 1년이나 벌써 됐군요, 이혼한 지가. 네, 맞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불거졌는데 율희 씨가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목 없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민환 씨의 성매매 의혹 그리고 율희 씨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율희 씨는 2018년에 FT 아일랜드 출신 최민환 씨와 결혼하면서 최연소 아이돌 부부다라면서 화제를 모았고요. 여러 TV 방송에서 단란한 다둥이 가족의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두 사람이 양육관이나 생활비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다는 건 알려졌는데 이혼을 상상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갑작스럽게 파경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 율희 씨가 최민환 씨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더 큰 충격을 안겼고요. 이 영상은 37분짜리인데 지금 현재 조회수가 3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어이구.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율희 씨가 공개한 최민환 씨와 유흥업소 직원의 통화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씨,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뭐 갈 데가 없네. 그럼 집에 가, 미나. 내가 왜냐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가인데. 그럼 휴가하면 이제 애기들이랑 너 와이프랑 한번 여행 가라. 아이씨,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그럼 형이 가서 아가씨 좀 출시가 되는지 금방 진행이 한번 물어볼게. 그러니까요, 한번 물어봐줘요. 응, 알았어. 인원수 많아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 말고. 한번 물어볼게. 초이스 사는 거 어떤지. 알겠다요. 근데 여기 진짜 없다네, 오늘. 어떤 게 아가씨가? 비와서 그런가? 아가씨가 엄청 없대요. 딴 데도 뭐 없겠죠? 근데 그나마 강남도 아가씨 제일 많은 데가 거기거든. 그니까 여기 없으면 딴 데도 없는 거 아니야. 네, 자, 문유진 변호사님 들으시긴 어떻습니까? 이 통화 내용이 지금 이 성매매 업소를 최민환 씨가 이용했다,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공개를 한 사람이 최민환 씨의 전처인 이 율희 씨가 공개를 했던 상황에서 이 최민환 씨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 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라든지 뭐 미결제 대금 238만 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라든지 뭐 지금 호텔 앞인데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빨리 잡아달라라는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성매매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라는 것이 미수는 처벌되지 않고요. 이 기수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을 하고 있고 또 성매매 자체가 그 범죄의 특성상 이렇게 밝혀내기,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면에서 나중에 추후에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신 기자. 근데 앞서 율희 씨가 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통화 내용은 어떻게 녹음이 된 건가요? 사실 누가 녹음을 했고 또 이 녹취록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건 아닙니다. 율희 씨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밝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어쨌든 지금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최민환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그리고 성 관련 업소에서 일하는 걸로 추정되는 관계자의 통화 내용이고, 그리고 들으시면서도 가장 좀 경악스러웠던 내용이
뭐 휴가면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 재수 씨랑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라란 얘기에 최민환 씨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짜증을 낸 대목이 있는데 뭐 사실 유부남한테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는 얘기가 어떻게 이상한 소리가 되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경로로든 확보하게 된 이 녹취를 유리 씨가 감춰두지 않고 공개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유리 씨가 이게 끝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도 했더군요. 이 주장도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유리 씨는 최민환 씨가 평소 다른 여성들에게 하던 습관을 자신에게도 보여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시댁 가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상의에 현금을 꽂아 넣는 등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네. 처음엔 이 행동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뒤늦게 이 녹취록을 확보하게 되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내용은 유리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시청자분들도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에서 다 같이 마실 때? 네, 다 같이 마실 때 애기들 재워놓고 고스톱을 쳤는데 저희가 항상 그날 저희가 잘해서 돈을 좀 딴 거예요. 갑자기 그 돈을 기분이 좋다고 저한테 이렇게 꽂는 거예요, 가슴에. 그 잠옷 있는 그 가슴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주머니도 아니고 그 잠옷 카라 있잖아요. 카라 여기 가지고 이렇게 반 접어서 꽂는 거. 근데 저는 그때 저도 제가 그 나이 때 무슨 업소를 가보겠어요, 뭘 알겠어요, 업소 뭐 이런 걸 알겠어요, 그 술 문화를. 와. 그 나중에 그런 사건을 알고 보니까 그런 술의 주정도 습관이네. 습관이었던 거죠. 와. 막 어머님, 아버님 다 같이 앞에 있는데 막 저 중요 부위 막 한 번씩 쓱 만지고 막 가슴 막 쥐어 뜯고 막 그 사건 이후로 그냥 그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집에 있기가. 당연하지. 너무 괴롭고 당연하지. 가족들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고. 네, 자, 문 변호사님, 이 폭로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적나라하고 충격적인데, 뭐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유리 씨도 괴로웠을 것 같군요. 이번 폭로 내용을 놓고서 경찰까지 나서게 됐다고요? 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요, 어떤 민원인의 고발에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이 접수가 된 상황에 따라서 민안의 그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 사이의 일을 제3자가 고발한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를 합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 이제 부부간에 일어나는 경우에도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그날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뭐 일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하는 경우에도 부부간의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을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관계에서 이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네. 이혼이 진행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일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부간에도 강간,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되면 형법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민환 씨는 지금 현재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이 고발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강제추행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신 기자. 그런데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유리 씨가 이런 폭로를 하게 된 건가요? 뭐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많은 분들이 당연히 궁금해 하실 텐데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이 최민환 씨한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유리 씨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뭐 과거 방송에서 높은 유치원 학비를 부담하면서 보내는 것 이런 장면들이 재조명이 되면서 유리 씨가 좀 사치가 심했다거나 이런 식의 비판 여론이 제기가 됐고요. 또 최근에 좀 화근이 되었던 게 한 유튜버가 이혼의 귀책 사유가 유리 씨에게 있다라는 식의 폭로를 하면서 또 유리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이 붙은 겁니다. 뭐 최민환 씨가 월 800만 원의 교육비를 버거워했다. 유리 씨가 가출을 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런 폭로 유튜브 방송을 한 건데 유리 씨는 최근 방송과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유치원은 두 사람이 합의하에 보냈으며 방송의 연출이 과도했던 것이다. 또 이혼 초기에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했으나 최민환 씨 측에서 합의금 5천만 원, 또 양육비 200만 원을 제안해서 이 네 가족이 살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고 양육권을 넘기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1년 전쯤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으면서 어떤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 사건이 바로 이 녹취록에 담겨 있는 그 사건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자, 최민환 씨 최근까지도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했잖아요. 바로 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육아 프로그램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뭐 이혼하기 전부터 예전부터 육아 예능에 다수 출연을 했습니다.
유리 씨는 아마 이런 사정 속에서 외도를 알고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고 두 사람은 이혼 후에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 말자, 방송에 내보내지 말자라고 네. 합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민환 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육아 예능에 출연을 하면서 홀로 육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유리 씨에 대한 각종 어측과 그리고 무책임하다라는 비판 속에서 아마 이런 어떤 추가 폭로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동안 유리 씨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이 이제 최민환 씨를 향하고 있겠군요. 자, 최민환 씨, 이 성매매 의혹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일단 본인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속사를 통해서 어떤 일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많은 대중과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예정돼 있던 어떤 해외 콘서트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출연을 하냐, 등장을 하냐 이런 것들도 관심이 좀 쏠렸는데 네. 결국에는 무대 뒤에서 드럼을 연주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말에도 음악 페스티벌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최민환 씨는 불참하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문희 변호사님. 그런데 같은 FT 아일랜드 멤버 이은기 씨가 또 이 최민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SNS에 남기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같은 멤버가요. 너무 쉽게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요. 어떤 다른 그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매매 혐의로 내사 착수까지 했는데 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자 이 성매매가 아니고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댓글을 남기고 나서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네, 자 FT 아일랜드가 일전에 다른 멤버 최종훈 씨 역시 이 버닝썬 사건으로 탈퇴를 하고 네. 실형도 살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민환 씨가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또 이 그룹의 존폐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FT 아일랜드 멤버가 많지 않은데 네. 점점 인원수가 줄다가 결국 2인조 밴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논란이 됐던 어떤 최종훈 씨의 성추문과 관련해서 이 최민환 씨가 옹호하는 듯한 댓글까지도 다시 한번 발굴이 네.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요. 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다. 버닝썬 같은 것들은 가본 적도 없는데 이름이 같이 오르내리는 게 기분 나쁘다. 걱정하지 마. 다들 이런 내용들의 어떤 카톡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민심은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입주민이 또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이